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단원에서 네 번째 소단원인 반도체와 다이오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배웠는데요.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순수 반도체, 두 번째는 비고유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순수 반도체는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의 전기 전도들을 가진 물체로 원자과 전자 4개를 가진 14족 원소들이죠. 규소와 저마뇰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이 규소와 저마뇰은 14족 원소, 원자과 전자 4개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을 통해서 안정된 구조를 이루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반도체는 이 순수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워볼 반도체는 비고유 반도체 또는 불순물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 비고유 반도체는 이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해서 전기 전도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불순물을 첨가하는 것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넣어 도핑한 반도체를 비고유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 비고유 반도체는 두 가지로 또 나뉠 수 있는데요. 비고유 반도체에 14족 원소에 13족 원소를 넣었다면 P형 반도체가 되고요. 그리고 14족 원소에 15족 원소를 도핑했다면 N형 반도체가 됩니다. 먼저 P형 반도체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P형 반도체는 규소의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예를 들면 알루미늄, 붕소 등을 첨가하면 규소 원자 사이의 결합에 전자가 한 개 부족하게 돼서 빈 공간인 양공이 생기게 됩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순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양옆 위아래로 전자 한 개씩을 공유해서 안정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에 붕소를 넣어버리면 양옆 밑까지는 전자 한 개씩을 공유할 수 있지만 위의 규소랑은 전자 한 개를 공유하지 못해서 빈 공간이 남게 됩니다. 이 빈 공간을 양공으로 남게 되는데요. 이 양공이라는 것은 양전화 역할을 하는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왜 양전화 역할을 하느냐? 이 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공을 보면 채우려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전자가 이쪽에 있는 양공을 채웠다면 여기가 양공이 되겠죠?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전자를 채워주기 위해서 연쇄적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전자들이 원자까띠 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냐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이 원자까띠 상에서 있던 이 전자가 이 양공을 채우기 위해서 이 원자까띠 위에 가상의 지금 에너지 준위가 생기게 되어서 이 가상의 에너지 준위를 통해서 이동을 하다가 양공을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 준위가 원자까띠 바로 위에 생기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주어야지 전도띠로 전이를 할 수 있었다면, 여기 있는 전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만 받아도 전도띠로 전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양공에 의한 새로운 에너지띠가 만들어져서 원자까띠의 전자가 상대적으로 작은 에너지로도 전도띠로 쉽게 올라갈 수 있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양공에 의해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양전화 역할을 하는 파저티브형 반도체, P형 반도체가 되는 것입니다. 네,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규소의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인과 비소 등을 첨가하면 남는 전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 남는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해서 N형 반도체, 음전하인 전자가 전류를 잘 흐르게 하기 때문에 네거티브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남는 전자가 어디에 있느냐? 원자까지 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전도띠 바로 밑에 에너지 준위가 하나 생기는데, 여기 있는 에너지 준위 상에서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까띠 상에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주어야 했다면 이제는 이만큼의 에너지만 주어도 쉽게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남는 전자로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새로운 에너지띠를 만들어서 작은 에너지로도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올라가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P형 반도체에서는 원자가띠 바로 위, 그리고 N형 반도체에서는 전도띠 바로 밑에 에너지 준위를 새롭게 만들게 되어서 전기 전도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도핑이라는 행위가 이렇게 불순물을 첨가하는 걸 도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만드는 것 자체를 도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이오드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다이오드는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붙인 겁니다. 네, 붙여서 만든 반도체 소재를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전기 회로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화살표 방향에 있는 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로 회로 기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P형과 N형이 있다면 P형에는 어떤 게 있죠? 양공이 있죠. N형에는 남는 전자들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붙이게 되면 이 양공은 이쪽으로, 전자는 이쪽에 있었다가 이렇게 전자가 양공을 채우려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P형 반도체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이 결합면 상에서 전체적으로 음전압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N형 반도체는 지금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자가 앞으로 더 이동을 하고 싶어도 여기 음전압이 걸려있기 때문에 전자가 처음에는 이동을 하지만 그 뒤에 있던 전자는 이동을 못하게 됩니다. 양공도 더 채워주러 이렇게 가고 싶지만 여기 양전압이 걸려있기 때문에 양전압 역할을 하는 양공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P형 반도체에 플러스 전압,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전압을 걸게 되면 이렇게 P형 반도체 쪽에 음전압이 걸려서 이동하지 못하던 전자가 더 큰 양전압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음전압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P형 반도체를 타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양공 같은 경우는 앞에 이 양전압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던 게 더 큰 음전압을 만나게 되면 무시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플러스로 이동하고, 전자는 다시 음전압이 쏘아져서 계속 양전압을 향해서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P형 반도체의 플러스 극, N형 반도체의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면 양공이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고 전자가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러한 연결을 순방향 전압 연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반대로 N형 반도체의 플러스 전압, P형 반도체의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보겠습니다. N형 반도체의 플러스, P형 반도체의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면 P형 반도체에 있던 양공들은 이렇게 마이너스 극 쪽으로 몰리게 되고,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은 플러스 극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접합면을 타고 전자가 이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 결합면을 기준으로 전하의 교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P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전압, N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전압을 연결하면 접합면을 기준으로 서로 양공과 전자가 멀어지기 때문에 전하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아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연결을 역방향 전압 연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이렇게 PN 접합 다이오드에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계속 변하게 되는 교류 전류를 연결하게 되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만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PN 접합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는 전류를 흐르게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작용을 정류작용이라고 해서 PN 접합 다이오드는 이 정류작용을 통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교류 전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전압을 걸어주게 되는데 교류 전류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기 때문에 한쪽 방향에 전류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교류 전류가 지금 전류를 바꾸는 그 횟수, 진동수 자체를 굉장히 크게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마치 직류 전류와 동일하게 작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류작용을 이용해서 PN 접합 다이오드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발광 다이오드 LED라고 합니다. 네, PN 접합 다이오드 중에서 전류가 흐를 때 빛이 나는 것을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순방향 전압이 걸렸을 때 이렇게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양공을 채우러 P형 반도체의 양공으로 이동하게 되면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이 에너지를 가시광선 영역, 즉 빛을 방출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 LED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는 똑같은 PN 접합 다이오드 중에서도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원자가띠로 전이할 때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방출하는 친구들을 발광 다이오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 띠간격만큼은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즉 방출하는 에너지를 바꾸고 싶으면 이 물질을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광다이오드도 가져왔는데요. 이 광다이오드는 3단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단원에 나오는 내용인데 발광다이오드와 광다이오드가 좀 용어가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어서 좀 구분을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발광다이오드는 지금 이렇게 전류를 흘러줬더니 빛이 난 겁니다. 따라서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한 겁니다. 네, 그런데 광다이오드는 뭐냐? 저희가 저번에 문제 풀 때 했던 건데 그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광다이오드, 똑같은 PN 접합 다이오드인데 이 PN 접합 다이오드에 빛을 쬐주는 겁니다. 빛을 쬐주어서 이 빛을 흡수해서 이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들을 전도띠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게 광다이오드입니다. 따라서 발광다이오드랑 광다이오드는 이 에너지의 흐름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같은 다이오드가 아니기 때문에 발광다이오드, 광다이오드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무조건 이 단어에서는 발광다이오드를 다룬다라고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 풀기 위한 심화 개념 들어갈 텐데요. 일단 회로 이론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가요?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V는 I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입니다. 저항. 네, 이 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전류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전하량, 전하의 흐름을 의미하고 전압은 단위 전하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일. 다시 얘기하면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인데요. 그 관계식을 따르면 V는 IR 또는 I는 R분의 V, 저항은 I분의 V. 네, 이렇게 나눠지는데 결국 V는 IR만 기억해 두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렇게 전압을 가하면 이 저항이 있는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직렬 연결할 때 그리고 병렬 연결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직렬 연결할 때는 무엇이 일정하느냐?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흐르기 때문에 분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합니다. 전류가 일정하고 이 전압이 전체 전압에서 일부 이렇게 나눠 먹는 겁니다. 합성 저항은 그냥 단순히 합해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전압이 100V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R1의 저항을 20옴, R2의 저항을 30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합성 저항은 R1 더하기 R2, 합성 저항은 50옴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랬을 때 전류는 합성 저항분의 전체 전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류는 얼마죠? 50옴분의 100V이기 때문에 2A가 됩니다. 2A. 그래서 전체 전류는 2A가 될 것이고요. 전압 같은 경우는 V는 IR, 전압 곱하기 R1. 여기서는 전압 곱하기 R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2 곱하기 20, 40V. 여기서는 2 곱하기 30, 60V가 되죠. 40V와 60V를 합하면 합성 전압 100V가 됩니다. 이렇게 저항에 따라서 전압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직렬 연결할 때는 전류가 일정하고 전압이 저항에 따라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병렬 연결할 때는 전류가 분기가 돼서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전류는 나누어졌다가 다시 합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압 같은 경우는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R1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R은 I분의 V, I1분의 V, 여기서도 I2분의 V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데 합성 저항 같은 경우는 역수분의 1을 각각 더해주면 됩니다. 네, 그럼 이 반도체와 다이오드에서 본격적인 이 회로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심화 개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이오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한쪽으로는 반드시 순방향, 반대로는 역방향이 걸리기 때문에 전류는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겐 순방향이어도 그 다른 회로에선 역방향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병렬에선 전류가 흐르지만 직렬에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는 것부터 먼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A에 연결했을 때는 A에 연결하고 S2가 열려 있을 때는 LED에서 빛이 방출되지 않았고 A에 연결한 상태에서 지금 S2를 닫았을 때는 LED에서 빛이 방출되었습니다. 따라서 LED에 순방향 전압이 걸린 것이고 지금 이 친구가 열려 있을 때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는 것은 LED가 순방향 전압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B랑 LED가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연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 예처럼요. 그렇다면 이 친구가 LED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전압이 걸렸을 때 순방향 전압이었으니까 LED는 이쪽이 P형 반도체, 이쪽이 N형 반도체인 것이고 B 같은 경우는 이쪽이 플러스 전압, 이쪽이 마이너스 전압이 걸렸을 때 역방향 전압이 걸렸기 때문에 왼쪽이 P형, 그리고 오른쪽이 N형 반도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A에 연결한 상태에서 S2를 닫았을 때 전류가 흐른 것이기 때문에 A에는 순방향 전압이 흐른 겁니다. 따라서 X는 P형 반도체, 반대쪽은 N형 반도체가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B에 연결했을 때
친구가 S2가 열리든 닫히든 LED에서 빛은 방출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B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B에게는 순방향 전압이 걸립니다. 하지만 직렬로 연결된 LED에서 역방향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류는 흐르지 않게 됩니다. 네, 심하게는 세 번째 보면은 간혹 이제 어렵게 내고 싶은 선생님들이 이런 회로를 많이 쓰시는데요. 회로 이론에서 PN 접합 다이오드는 이렇게 회로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화살표 모양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화살표의 왼쪽이 P형, 반대쪽이 N형이 됩니다. 반드시 전류는 P형에서 N형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S1에 연결했다고 하면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S1에 연결했다고 하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화살표 방향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흐른 다음 이쪽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없기 때문에 C를 거쳐서 B를 통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별거 없죠? 네. 반대로 S2에 연결했을 때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대로 전류가 흐른다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브릿지 회로가 나오면 복잡하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으시고 그냥 화살표 방향대로 전류가 흐른다. 화살표 방향대로 전류의 흐름을 따라가 주면 크게 어려우실 것은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올 텐데 예시를 잘 그려놨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